가동률 데이터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측정한 가동률 68%, 여유율 32%라는 숫자를 손에 쥐고도 다음 날도, 다음 주, 다음 달에도 똑같은 손실을 반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숫자가 라인 위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오늘은 산업공학 AI 핵심 업무 20부작 시리즈의 12번째 내용으로 측정한 가동률과 여유율 데이터를 실제 라인 개선 활동에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은 했는데 효과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같은 손실이 반복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된 항목별 숫자를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어떤 개선안으로 연결하며 개선 효과를 다시 숫자로 검증하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 데이터를 활용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2. 데이터를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 3. 측정 데이터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및 절차. 4. 개선 활동 연결에 따른 효과. 5. 유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측정 데이터를 활용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많은 현장에서 작업 표본 관측을 통해 가동률과 여유율을 실측하는 단계까지는 어렵게 도달합니다만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된 수치를 보고서에 적어 회의 자료로 올리는 것으로 활동이 마무리되고 그 수치가 어떤 항목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실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1번째 영상에서 확인했던 사례를 다시 가져와 설명하겠습니다. 10시간 50명이 근무하는 라인에서 이론 가동 시간은 하루 3만 분이었고 SMV 12분 기준으로 이론상 생산 가능 수량은 2,500장이었습니다. 관리자가 경험으로 가동률을 85%로 가정해 목표 수량을 2,125장으로 설정했으나 실측 결과 가동률은 68%로 나타나 실제 생산 가능 수량은 1,700장에 머물렀습니다. 목표와 실적 사이에 425장의 차이가 발생했고 CM 단가를 장당 1달러로 계산하면 하루 425달러, 한 달 26일 근무 기준으로 11,050달러의 손실로 환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68%라는 가동률 수치를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열어보면 주작업 32%, 부수작업 36%, 작업 여유 22%, 피로 및 용무 여유 1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구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가동률이 68%다 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보고서에 남기면 22%에 달하는 작업 여유 항목 중 대부분이 자재 운반과 작업 대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 달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도 가동률은 여전히 68% 부근에 머무르게 되고 하루 425달러, 한 달 11,050달러 규모의 손실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66,300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누적되는데도 그 손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항목별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선 활동의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자재 공급 체계와 라인 밸런싱 문제로 작업 대기와 운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작업자의 숙련도 문제로 판단하여 교육이나 훈련에 자원을 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과 다른 곳에 개선 자원이 투입되면 가동률은 개선되지 않고 투입한 노력과 비용마저 성과 없이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데이터를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 측정된 데이터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가동률 68%라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주작업, 부수작업, 작업 여유, 피로 및 용무 여유, 각각의 비율이 구분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이 자료는 라인별, 스타일별로 구분하여 시계열로 축적해야 합니다. 한 번의 측정값만으로는 경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주 또는 스타일 변경 시점마다 쌓인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분석과 실행을 함께 담당할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측정 자료를 해석하는 AI 담당자와 라인에서 실제 개선을 실행할 라인 관리자가 함께 참여해야 분석 결과가 현장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담당자만 자료를 분석하고 라인 관리자가 그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면 분석은 보고서 안에서 끝나고 라인 위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우선순위를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여러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먼저 다룰지 판단할 때 손실 금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개선 실행의 난이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사전에 합의해두면 분석 단계에서 논쟁 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료를 공유할 회의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간 라인 회의나 생산 회의와 같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가동률과 여유율, 항목별 자료를 포함하여 라인 관리자, 생산팀장, IE 담당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선 실행 이후 재측정 시점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개선안은 실행한 뒤 언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지를 사전에 정해 두어야 개선 전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됩니다. 3. 측정 데이터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및 절차. 이제 실제로 측정 데이터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목별 비중을 정리하여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부수작업 36%, 주작업 32%, 작업 여유 22%, 피로 및 용무 여유 10% 순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작업 여유 22%, 내부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운반과 작업 대기가 14%, 나머지 조건 정비나 작업 협의 등 기타 항목이 8%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순서로 나열하는 방식이 파레토 분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위 항목의 발생 원인을 현장 관찰과 작업자 인터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운반과 작업 대기 14%가 여유율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측자가 라인에 다시 나가 운반과 작업 대기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관찰하고 해당 공정의 작업자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대기가 발생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관찰 결과 자재 투입 주기가 공정별 소요 시간과 맞지 않아 특정 공정 앞에서 반제품이 쌓이거나 비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인된 원인에 맞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라인 밸런싱과 자재 공급 주기 문제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치 다이어그램을 다시 작성하여 공정별 소요 시간을 재배분하고 자재 투입 주기를 공정 흐름에 맞춰 조정하는 개선안을 세웁니다. 부수 작업 36% 항목에 대해서는 자르기와 맞추기 같은 반복 동작에 전용 지그나 보조기구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두 가지 개선안 중 손실 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실행 난이도를 함께 고려하여 라인 밸런싱 개선을 먼저 실행하고 지그 도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기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선 실행 계획을 문서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행 계획에는 담당자, 실행 일정, 목표로 하는 가동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인 관리자가 일주 이내에 피치 다이어그램을 제작성하고 자재 투입 주기를 조정하며 목표 가동률을 68%에서 76%로 끌어올린다는 형태로 계획을 명시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계획에 따라 개선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치 다이어그램 재배분과 자재 투입 주기 조정을 라인 현장에 반영하고 작업자들에게 변경된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개선 실행 이후 11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재측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행동 분류표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15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측을 진행해야 개선 전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개선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목표 수량과 SMV 산정 자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재측정 결과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목표 수량을 다시 설정하고 이후에 SMV 산정과 인원 배치 계획에도 갱신된 자료를 반영합니다. 4. 개선 활동 연결에 따른 효과. 이러한 절차로 측정 데이터를 개선 활동에 연결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손실 금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선 사례에서 라인 밸런싱 개선과 자재 투입 주기 조정을 실행한 뒤 재측정한 결과 가동률이 68%에서 76%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생산 가능 수량은 1,700장에서 1,900장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목표 수량 2,125장과의 차이는 425장에서 225장으로 줄어들고 CM 단가 2달러 기준으로 하루 손실은 425달러에서 225달러로 감소하며 한 달 기준으로는 11,050달러에서 5,850달러로 줄어들어 한 달에 5,200달러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손실의 원인이 항목별로 이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개선 대상도 순서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라인 밸런싱 개선을 마친 뒤에는 다음 순위였던 부수 작업 항목의 지그 도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매번 처음부터 원인을 다시 찾는 과정 없이 이미 정리된 파레토 순서에 따라 개선 활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의 성과가 객관적인 숫자로 검증됩니다. 개선 전후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하면
가동률이 몇 %포인트 상승했는지, 어떤 항목의 비중이 줄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에게 개선 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다음 개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목표 수량과 SMV 산정 자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개선된 가동률을 기준으로 목표 수량과 인원 배치 계획을 다시 산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로 인해 발생하던 작업자의 부담과 품질 저하 위험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5. 유지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측정 데이터를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한 번 실행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7가지 항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측정 결과가 주작업, 부수작업, 작업 여유, 피로 및 용무 여유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항목별 비중을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파레토 분석이 매번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비중이 큰 상위 항목의 발생 원인이 현장 관찰과 작업자 인터뷰로 실제 확인되었는지, 추측만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개선안이 담당자, 실행 일정, 목표 수치와 함께 문서화된 실행 계획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개선 실행 이후 동일한 관측 방법과 표본 규모로 재측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개선 전후 결과가 숫자로 기록되어 라인 관리자와 IE 담당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개선 효과가 목표 수량과 SMV 산정 자료에 실제로 반영되어 갱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측정 후 바로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측정 자료가 항목별로 정리되지 않고 하나의 가동률 숫자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주작업, 부수작업, 작업 여유, 피로 및 용무 여유로 세분화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는 파레토 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레토 분석에서 상위 항목이 여러 개로 비슷하게 나타날 때는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손실 금액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실행의 난이도,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영향이 크면서 실행 난이도가 낮은 항목을 먼저 개선하고 영향은 크지만 실행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은 다음 순서로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 개선 실행 후 재측정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요? 개선안이 라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측정해야 합니다. 라인 밸런싱이나 자재 공급 주기 조정처럼 즉시 반영되는 개선은 3일에서 1주 정도의 적용 기간을 둔 뒤 재측정하고, 지그나 보조기구 도입처럼 작업자 숙달이 필요한 개선은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두고 재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라인 관리자와 IE 담당자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요? IE 담당자는 측정 자료의 항목별 분석과 파레토 정리, 원인 확인을 위한 관찰 설계를 담당하고, 라인 관리자는 확인된 원인을 바탕으로 실제 개선안을 라인에 적용하고 실행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두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회의체에서 자료를 공유해야 분석과 실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개선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재측정 결과 가동률 상승폭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처음 분석 단계로 돌아가 원인 확인이 정확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관찰 과정에서 놓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수정하여 다시 실행하고 재측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측정한 가동률과 여유율 데이터를 실제 라인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항목별 비중을 파레토 순서로 정리하고 비중이 큰 항목의 원인을 현장 관찰과 인터뷰로 확인한 뒤 확인된 원인에 맞는 개선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계획으로 문서화하고 실행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하여 결과를 목표 수량과 SMV 산정 자료에 반영하는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측정된 숫자를 항목별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가동률 수치로만 남겨두면 하루 425달러, 한 달 11,050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원인 파악 없이 반복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항목별 원인을 확인하여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면 가동률이 68%에서 76%로 상승하고 한 달 기준 5,200달러의 손실을 방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텍트타임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